손흥민은 중국인이다. 한복은 중국 전통 의상이다. 판소리도 중국 거다. 최근 역사 왜곡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중국에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며 중국 응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되더라도 중국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중국의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의 주요 기술 업체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중국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주요 기술주가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 화웨이 실리콘은 주가가 4%나 뛰면서 대중정책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바램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바이든 당선에 대한 해외 정상들의 접촉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모든 투표가 집계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완전히 준수돼야 한다. 아직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팀은 하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헤쳐 재선을 한가 동시에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꼽은 점을 고려하면 퇴임 전 중국에 분포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당선인의 취임일은 2021년 1월 20일이고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품은 중국전략연구소 겸 전 국가안보 보장회의 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응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무슨 뜻이겠냐? 중국에 대한 막판 징벌적 조치 가능성이 높다.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중국 때리기로 미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치로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으로 최근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며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대만과의 군사 관계 강화, 대만과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 발표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어 독립을 요구하는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더 많은 공산당 간부들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이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 유력 후보와 중국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도 미국이 미중 경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웨이와 텐센트,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트럼프 정부의 타겟이 된 기술 기업 임원들은 지금 같은 긴장이 완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 대립은 변함없을 것이다. 바이든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첨단 기술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초당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미중 갈등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기술 냉전이 최소 4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또한 바이든 역시 트럼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식재산을 훔쳤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보안 등 중국과의 기술 분쟁을 놓고 대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나서는 등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 화웨이와 계열 핵심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하이실리콘을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조 바이든 후보 역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대중견제 방향성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장비를 활용해 만든 반도체가 화웨이로 가는 길을 막는가 하면 하이실리콘의 칩을 세계 최초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뿐 아니라 현지 파운드리 SMIC를 통해서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업체는 중국 칭화 유니그룹의 계열사인 팹리스 유니SOC입니다. 유니SOC는 지난 2분기 기준 모바일 AP 시장에서 점유율 4%로 1위인 퀄컴, 2위 미디어텍, 3위 하이실리콘, 4위 애플 삼성전자와 점유율 격차가 큰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 존재감이 미미한데도 유니 SOC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6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5G 통합칩 타이거 T7520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 반도체 업체가 슬금슬금 올라올 조짐이 보이자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특히나 화웨이 부사장 출신의 스티브 추 유니 SOC 최고 경영자가 화웨이와의 관계를 이어오면서 이미 엔지니어 등 상당수 인력이 넘어온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자 화웨이나 유니 SOC나 중국 반도체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포섭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2월 29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2주간의 격리 조치를 거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강한 조치를 낸 이유는 베트남의 열악한 의도 및 방역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격리되었던 한국 교민들은 베트남의 공사장비나 의료 수준이 열악하다 보존 한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대가족 구성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 경제와 산업 전반에 치명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 상호 간 경제의 의존도가 상당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국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LG 등의 기업들이 베트남의 공장 라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최대 무역 투자국은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 의존도는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번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까지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구미 사업장이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베트남 공장과의 협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신제품 스마트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달 두 본사 인력 및 협력업체 직원 700여 명을 베트남으로 3개월간 출장을 보낼 일정을 잡았으나 최근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최근 조치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신도 노동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출장이 예정된 인력들은 최근 핫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올드물품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되는 플렉시블 올드 공정 관련 전문 인력들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당장 하반기 갤럭시 Z 플립 대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일에는 하노이에서 삼성전자가 1억 6천만 달러 우리돈 1,9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느린 R&D 센터의 착공식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우엔 베트남 총리와 만났을 당시 2022년 하노이에 개관한 삼성 R&D 센터의 베트남 현지인 출신 엔지니어 3,000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삼성과 베트남 간에 이 약속을 지킬 신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 경제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삼성 계열사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며 삼성이 그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2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삼성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총 9,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지 일자리는 100만 개에 이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의 의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입국 제한 조치가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과 나아가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에 따라 베트남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관광업은 전체 GDP 대비 14%나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관력에 기해 하노이 공항 착륙을 금지하며 한국과 베트남 관할 길이 끊어지자 베트남 국적 항공사 관광업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을 향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이 1위, 한국 2위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